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아나운서 정순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나요? 아이들은 꾸중받을 때와 칭찬받을 때 뇌의 활동이 굉장히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뇌가 부정적으로 바뀌면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요, 이 전두엽이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못 가게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막는다고 하는데요.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는 아동기 때 특히나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동기의 긍정 양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오늘 함께 육아 수다를 해주실 분들 모셔볼 텐데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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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늘 방송에서는 아동기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공부는 좀 하셔봤나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동기의 공부는 어떤 게 다르죠?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조력자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아동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정유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번 시간에는 긍정 양육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동기의 긍정 양육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아동기가 되면 유아기랑 조금 달라지는 거 분명히 있죠. 네, 뚜렷하게 보이는 거는 우선 우리 아이들이 유아기와는 다르게 똑똑해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도 알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동기예요. 그런데 발달 시기에 양육법도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 영유아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를 하고 모르는 걸 가르치려고 하고 규칙을 알려주고 하는 역할을 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충분히 습득이 가능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 뒤로 빠져서 아이를 격려하는 입장으로 되는 거죠. 아직 여러분들은 자녀분들이 좀 어리긴 하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어떤 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으세요?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된다. 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얘가 지금 성격이 어떠면서 얘가 지금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부터 엄청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의 진로, 뭐 친구 관계 이런 거 걱정이 되고요. 저는 이제 태권도 학원이랑 피아노 학원을 꼭 보내고 싶은데 눈빛에서부터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네요. 네네, 그리고 어떤 또 좋은 교육을 어떻게 좀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되고 초등학교 가면 점심 먹고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른 시간대에 또 어떻게 안전하게 케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사실 안전하게보다 빨리 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좀 많은 부모로서 책임감도 있어지는 것 같고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도 같이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함께 프로 긍정 양육 실천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퀴즈를 풀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동기 발달에 대해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주부부. 바로 종지부부가 바로 경쟁으로 뛰어들었었어요. 아실 것 같으세요? 바로? 답? 알 것 같아요. 저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네. 답이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답은 한 개입니다. 답은 한 개예요? 네. 4번입니다. 4번. 네. 틀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저희는 30세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6, 9세 너무 어려워요. 저때는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뭐 30세 넘어도 독립을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네. 그런 발언이었지만 땡! 아이고, 아이고. 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분. 달풀부부. 달풀부부. 2번일까요? 2번. 관심이 생기는 시기는 6살보다는 더 일찍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을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어렵네. 쭈미지 부부. 1번? 더 일찍 알게 될 것 같아요. 더 일찍 알게 될 네, 것 같다. 힘으로 하는 건 한 3살 막. 벌써 우리 아이가 21개월인데 네. 친구를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키 큰 애는 좀 안 건들더라고. 딩동댕. 진짜 맞아요? 그런데 답이 하나가 더 있어요. 달콜 부부. 3번. 3번. 네, 주웠죠, 그냥.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최초의 고민은 11살이 지나 12살쯤부터 사춘기가 되면 그때 시작을 할 것 같네요. 네, 이제 답은 다 나왔는데 소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또래 관계에서 힘과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4에서 6세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최초의 고민을 하는 시기는 왜 아이들이 엄마는 여자고 아빠는 남자네? 그럼 난 뭐지?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한 3세에서 4세 정도예요. 3세부터 4세다. 저희 부모가 꼭 알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양육 실천 방법을 맞추는 퀴즈인데요. 다음 초성을 보고 부모에게 필요한 긍정 양육 실천 방법을 맞춰보세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유진이가 모여서 젠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승부를 이어가던 중에 드디어 유진이 차례. 갑자기 아빠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벌떡 일어나고 맙니다. 그 바람에 유진이네 젠가탑이 무너지고 마는데요. 아빠는 당황해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유진이는 너무 억울했지만 다른 어른들은 모두 별일 아니라면서 웃어넘기는데요. 자, 초성으로 넘어갈게요. 시옷, 시옷, 이응, 지읒, 히읗, 기읒. 이게 어떤 글자의 초성일까요? 다 준비되셨으면 올려주세요. 우와! 모두 다 딩동댕. 우와, 어떻게 아셨어요? 애가 뭘 알겠어 라고 하면서 부모들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이게 실수를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부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이게 상담실에서 제일 흔하게 나오는 부모님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밥 먹을 때 아빠가 핸드폰 보는 거를 핸드폰 보지 마라고 얘기하면 뭐 아빠도 밥 먹을 때 핸드폰 많이 보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순간에 아빠는 중요한 걸 봐야 되니까 그런 거지라고 억지를 쓴다거나 너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해라고 뭐 화를 낸다거나 하면 아이 입장에선 소통이 단절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실수를 인정하게 된다면 아이는 우리 아빠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신뢰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주는 가이드라인을 흔쾌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굉장히 쿨하게 인정해야 된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사실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게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 21개월이니까 아이 너가 뭘 알겠어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툭탁툭탁 하다가 끝내버리고 유야무야 그냥 없애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이가 알진 않았을까라는 좀 부끄러운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데 어떠세요? 좀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 하신 적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아, 네. 있으시죠 다들? 일단은 말해놓고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하게 되죠. 희한하게 그럴 네. 때마다 아기가 자꾸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맞아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최대한 멈추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더 미안하고 그런 그렇죠. 생각이 나죠. 달콜 부부는 어떠세요? 사실 저희도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애기랑 같이 있는데 한번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싸울 때는 애기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더 조심하려고.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더욱더 좀 부끄러운 감정이 들 것 네. 같아요. 종지 부부는 어떠세요? 언성이 높아지거나 말이 조금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애기가 막 조금 막 이렇게 이런 불편한 소리를 내요. 그러면 저희는 바로 이제 우리 노래 부르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멜로디를 넣어가지고 좋아하다. 하면 너무 좋아해요. 저희 아이도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은 괜히 와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해요. 웃으라고. 그런 모습 보면서 좀 반성하기도 하고요. 아이한테 미안하다, 사과했다라고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맞춰보세요.
미음, 티읕, 이응, 지읒. 요즘 굉장히 뜨는 용어죠. 올려주세요. 아 그래 모태 인정이 안 돼. 동지 부부와 달콜 부부는 딩동댕동. 쭈미지 부부는 아, 메타인지. 땡입니다. 모태 인정. 괜히 컸네. 나왔을 때부터 가슴 깊숙이 인정하고 들어가라 뭐 이런 뜻으로 아이를 그렇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메타인지였습니다. 굉장히 의미는 좋았어요. 그렇죠, 소장님? 네. 네, 메타인지가 정답인데요. 이게 긍정양육에 왜 중요한지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메타인지는 우선 한번 수박을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수박의 안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파란색 부분은 그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아이한테 화를 냈을 때 무엇 때문에 화를 냈는지 아는 것. 이게 잘못된 건지 옳은 건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메타인지 꼭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죠. 그림 속의 말풍선에 들어갈 말을 한번 채워보세요.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다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그림이 어떤 거에 대한 그림이냐면요. 정서학대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녀와 엄마가 옷을 사러 간 장면이에요. 이 옷 저 옷 입혀보는 상황 속에서 내 아이에게 맞는 옷이 없자 엄마가 아이에게 살이 쪘다고 다이어트를 하라고 강요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표정이구나. 아이가 좀 통통하다. 엄마가 뭔가 옷을 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얘기를 하실지 궁금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종지에서 엄마가 그런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네. 다시 엄마가 우리 딸 퍼스널 컬러에 대한 메타인지가 결여된 모양이야. 봄 웜톤으로 다시 골라줄게. 우리 딸 사랑해.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근데 사실 전혀 인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 답이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쁘지 않은데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이번에는 종지부부 아버님의 말입니다. 옷을 작은 것밖에 안 파네. 여기 다시 오지 말자. 네,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옷이 작으면 자기가 뚱뚱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리 환경적으로 얘네 너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라서 오히려 아이 입장에선 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종지부부는 확실한 MBTI F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달콜 부부는 어머님은 마음에 들어? 아버님은 이 옷은 아기들이 입는 거네. 더 큰 옷을 찾아볼까? 아, 이것도 소장님 네. 굉장히 좋은. 네, 같은 맥락에서 미리 아이가 상처받는 거를 헤아려주는 멋진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쭈미지 저는 부부는요? 저 옷이 작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 우리 아이는 무슨 옷이든 다 맞을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부모님. 예, 요즘 유행하는 크롭 스타일을 생각을 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소장님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자녀가 예쁘게 보이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한데 이거를 어느 순간 도를 넘어서면 강요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서적 학대로 이어지기도 하는 사례도 좀 많죠. 외모는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변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계속 품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경 써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 나오신 부부들은 굉장히 좋은 답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요즘 유튜브에는요, 퀴즈 콘텐츠도 많고요, 아이돌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적 기준을 어떻게 좀 정해줘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필요한 거는 이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준들을 조금 더 많이 알려주는 거, 그리고 지금 아이가 보여주고 있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생활에서도 좀 이렇게 고민이 되는 부분들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이에게 이제는 미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난감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미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제 또래 그런 키가 평균이라는 키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애가 조금 작은 편이라서 네. 제가 조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키가 커야 될 것 같다는 맞아요. 커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애기한테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자꾸 가끔 강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나도 같아요. 모르게. 나도 모르게. 네, 그렇지만 이제 인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좋은 부모로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강요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부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 양육의 바로미터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우리 부모와 내가 정말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을 때 그게 바로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 아이들이 긍정 양육을 실천할 때까지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